네, 배우 한소희 씨가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비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기사화되기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먼저 글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 7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거든요. 제목은 부부의 세계 연예인 엄마 사기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부부의 세계에서 갑자기 뜬 여배우의 어머니랑 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매월 245만 원씩 냈는데 2016년 9월 이 글을 쓴 사람이 갯돈을 받을 타이밍이 됐을 때 이 여배우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탔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서두에 이번에 부부의 세계에서 갑자기 뜬 분의 어머니께서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씁니다라는 대목에서 이건 한소희 씨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각종 매체에서 이니셜로 먼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게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부부의 세계하고 이제 뭐 한소희 씨 그리고 박희준 씨가 이렇게 함께 나온 장면이 딱 기사화돼 있으니까 이게 누구라는 게 사실 그냥 예측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배우의 어머니가 차용증을 적어서 달달이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원금만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딸이 잘 나가면 한 방이다. 그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에서 이 여배우,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피해자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집안에 한방 이런 단어 쓰시는 분 계시면 좀 머리가 아파져요. 한 방을 이게 한 방은 없는 거예요. 한 방 사실. 바라다가 이게 진짜 한 방에 가는 수가 큰일 나요. 있어요. 큰일 나. 예.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한소희 씨가 이제 날개 달고 이제 훨훨 날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 한소희 씨 어머니에게 받아야 하는 돈은 총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뭐 10만 원 보낼 때도 있고 30만 원 보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서 현재는 이자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원금만 97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또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어머니와 나는 문자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함께 뭐라고 적었냐면 연락 두절. 지켜지지 않는 말뿐인 약속만 계속돼 이제 돈이고 뭐고 그 연예인 엄마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한소희 씨 비트는 사실 본질이 좀 다릅니다. 이제 특히나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옹호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왜 한소희에게 그러냐? 한소희가 그 돈을 쓰기는 했냐? 한소희 엄마를 고소하든 뭘 하든 둘이 해결해야지. 한소희가 그 돈을 왜 갚아야 하냐라고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이제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이분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자식 키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건 잘한 짓인가요? 딸에게 갚으라고 한 적 없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니셜로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소희 씨라고 실명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비투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한소희 씨가 본인의 블로그에요. 직접 실명으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엄마 대신 고개를 숙인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20살 이후에 엄마의 채무 관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데뷔 전부터 이미 힘 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빚을 쌓아왔고 채무 서류 속에도 자기가 모르는 차용증, 자신의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이 커졌다라 하면서 재차, 3차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소속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소희 씨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진짜 펑펑 울고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터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한소희 씨랑 계약을 맺고 나서 이 채무자들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고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한소희 씨가 알게 됐고 계속 갚았는데 갚아도 이게 계속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속사의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어요. 이 액수가 지금 정확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소희 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데뷔 후에도 채용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면 이게 한 씨도 속이 편할 날이 없었겠는데요. 계속 신경 쓰고 예.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어머니가 한 일까지 한소희 씨가 대신 사과하고 또 이걸 또 갚으려고 노력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번에 또 가족사까지 밝혀졌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 한소희 씨 그 주변인들의 얘기 따르면은 사실 그 한소희 씨가 어머님하고 그렇게 왕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각별한 정이나 인연은 생길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한소희 씨는 본인의 성격대로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B2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5살 때쯤 부모님이 이혼을 해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라고 숨겨진 가족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한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일 때부터 인터뷰를 저와 계속해서 저한테는 되게 그냥 예쁜 여동생 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 할머니한테 첫 손주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정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고 그리고 학교 입학식, 수련회, 운동회 때 할머니가 무조건 그 열일 다 제쳐두고 우리 손녀 기죽지 말라고 무조건 학교 행사는 다 참여를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엄마라고 이렇게 뜨면 자기가 가슴이 덜컥 이렇게 내려앉는다는 그렇겠죠. 표현을 저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뭐 갑자기 너무 아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근데 제가 사실 그 포인트에서 이제 느낀 거는 아, 엄마가 밤에 전화가 왔을 때 깜짝 놀랄 정도면 평상시에 어머니랑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지 않았기 맞아. 때문에 엄마의 밤 전화는 할머니에 관한 전화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고 아, 정말 어머니랑 교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B2 논란에서 참 보기 힘든 장면은요. 한소희 씨의 동창들이 나섰습니다. 동창들이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사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건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정말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왔다는 걸 자기들 옆에서 봐왔다는 거죠. 그런 한소희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머니 관련된 채무 문제로 한소희 씨가 공격받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였어요. 네. 한소희 씨 친구들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네. 소희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없다고 애들한테 놀림받아도 그저 해맑게 웃던 애였다. 졸업식에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행복해하던 아이였다. 구김살 없는 밝은 친구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도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돈이 쪼달려 밤에 호프집에서 일하려고 알아보는 찰나에 제 꿈에 집중하라고 선뜻 자신의 통장 잔고에서 10만 원을 뺀 122만 원 전부를 보내줬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소희 씨가 막 서울의 상경에서 뭐 호프집, 카페, 옷가게, 뭐 장난감 가게까지 정말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 배우의 꿈을 힘겹게 키워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친구들까지 이렇게 챙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더더욱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깝고 아, 한소희 씨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겨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조금 이런 일로 발목 잡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고되게 아르바이트하고 생활하고 자기가 하기도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머니 빚까지 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어린 나이에. 아이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소희 씨 같은 경우도 24살에 데뷔를 해서 뭐 돈꽃이라던가 뭐 백일의 난군님 등 데뷔한 이후부터 사실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해온 배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뷰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 손에 다만 몇 푼이라도 쥐어줄 수 있어서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도 고정 수입이 없으면 좀 마음이 불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정 수익에 대한 불안감은 또 있어요. 근데 한소희 씨는 여기에 아마도 어머니의 이 빚에 대한 중압감도 살짝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님이 자신 모르게 빌린 돈을 자식이 갚아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한 지인의 말로는 엄마 빚을 갚아준다고 지금까지 어떤 벌었던 좀 조금의 수익까지 다 들이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 한소희 씨가 모르는 빚을 또 만들어 오고 또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인데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소희 씨가 이 블로그에 남긴 글을 토대로 살펴보면은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한소희 씨가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소희 씨 어머니가 이 차용증 연대 보증란에 한소희 씨 이름을 적었어도 한소희 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